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가 배달 오는 관계로 방송을 여러 번 찍게 됐네요. 저 잘 될 거야. 왜냐면 방송 또 다시 찍을 수 있으니까 더 좋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자존감 공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이죠. 여성의 꿈과 성장을 붙돋는 국민 언니 김미경 선생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 자존감 공부 중에 3부에 엄마의 인생 해석법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자존감을 성장시킬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의 아껴둔 돈을 믿어보자. 아이들의 아껴둔 돈을 믿어보자. 아이들의 아껴둔 돈을 믿어보자. 첫째를 가진 부모라면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 아이가 좀 늦지는 않을까? 왜 걸음을 늦게 하지? 말은 늦게 하지? 한글은 늦게 떼지? 얘가 왜 또래에 비해서 늦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첫째 때는 첫째만이 가지는 걱정들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얘가 혹시나 나가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얘는 왜 이렇게 어릴까? 제 주변에 보면 첫째에 대한 걱정, 둘째들에 대한 걱정보다 첫째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같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때 경험해보고 둘째 때는 그 실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불안하실 필요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잘 나가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커서는 별 볼 일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회장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리더십이 있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증평에서 제일 잘 산대요. 그것처럼 운이라는 것은 운수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운수 총량의 법칙. 운수 총량의 법칙. 실제로 인생에 굴곡 없는 사람, 실패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의 깊은 내면까지 내려가 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계를 넘어 높이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결핍이 부족한 만큼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한 투지, 목적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결핍이라는 거 많이 있죠. 나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그래서 남들 1 할 거를 나는 10을 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운동신경이 좀 부족해. 저희 애 줄넘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되게 자신감 있게 잘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 대신에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난 요리를 되게 못해. 그래서 잘해보려고 레시피 따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떻게 잘 얻어 걸려가지고 맛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인 거예요. 결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1은 더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을 극복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만큼 강인한 투지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장점과 강점을 일찌감치 파악한 사람들은 자신 안 깊은 곳까지 뚜벅뚜벅 내려가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생각지도 못한 높이로 뛰어오르는 강인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결핍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핍이라고 느낀 거는 내가 이게 부족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더 고민을 해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평균 이하인 것 같아도 속상한 엄마,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모든 부모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아이가 나중에 잘 되려고 자기 운을 아껴 쓰고 있는 거라고 믿어보라고. 자기 운을 아껴 쓰고 있다고 믿어보라고. 늦자란 만큼 나중에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갖게 될 거라고.
늦자란 만큼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갖게 될 거라고.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껴둔 운을 쓸 기회가 왔을 때 그 운을 담을 수 있는 아이의 그릇을 단단하게 키우는 것이다. 운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운을 담을 수 있는 아이의 그릇을 단단하게 키우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껴둔 운을 쓸 기회가 왔을 때 그 운을 담을 수 있는 아이의 그릇을 단단하게 키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단단하게 키우는 건데? 어떻게 아이의 그릇을 단단하게 키워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엄마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대요. 아이를 그릇을 깨버리는 실수. 이따위로 해서 앞으로 네가 뭐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니? 이게 그릇을 해치고 깨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응? 나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또 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엄마들도 부족하신 분들 많으시죠? 나 실패했어. 아, 어떡해.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면 되죠, 뭐. 그걸 아이들한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면 되지 뭐. 이건 거예요. 자신감.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흉내만 내도 괜찮아. 흉내만 내도 괜찮아. 어떤 걸 새로운 걸 도전해봤을 때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들한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나 과연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안 한다 그럴까? 이거 못한다 그럴까? 정말 하기 전날까지도 이럴 거예요. 심지어 약속도 정하고 나면 나 오늘 너무 가기 싫은데 가지 말다 그럴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 아들이 피아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주자를 했던 4학년 선배가 갑자기 2학년인 자신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김미연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김미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프로처럼 흉내만 내봐. 흉내를 1000번 내면 저절로 비슷해진다. 엄마도 처음에 강의할 때 강사 흉내만 냈어. 그래서 열심히 흉내 내다 보니까 진짜 강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흉내 내봐. 정말 흉내만 내도 될까? 그럼 원래 자신감이라는 건 준비된 실력 50%, 실전에서 채워지는 게 50%야. 여러분 이거 잘 메모하세요. 준비된 실력 50%, 실전에서 채워지는 것이 50%야. 준비된 실력 50%, 실전에서 채워지는 것이 50%야. 흉내라도 내보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 흉내만 내보고 흉내를 내지 않으면 일단 그냥 부족한 50대로 시작해봐. 여러분도 100%다 채워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실패해요. 100%다 채워서 정말 완벽하게 딱 계산을 해가지고 따다다닥 실천하시는 사람들도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변하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도 너 100% 완벽하게 채워서 뭔가를 다 해야 돼. 이러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아이들이 무섭고 두렵고 뭔가를 콩쿨 같은 거 나갈 때도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엄마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엄마 나 못하겠어 하는 아이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해 주세요. 준비된 실력이 50%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워지는 거라고. 준비된 거 50%,
실전에서 채워지는 거라고.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내가 100% 준비를 안 해도 실전에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다 하고 나가야 된다 그랬으면 저희 아무도 못 나갔을걸요? 모든 자녀는 도전과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초라한 시작을 경험한다. 10%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100%의 프로들과 만난다고 견디며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쉽게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고 포기한다. 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도 바로 이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었다. 엄마, 나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과연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돈 벌면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우리 반에 영어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 미국에서 살다 왔나 봐. 난 죽어도 그렇게 영어 못할 거야.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잘 크고 있다라는 증거래요. 신호래요. 자신이 현재 어떠한지를 살피고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1년 후에 뭐가 될까? 2년 후에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엄마일까? 나는 어떤 와이프일까? 나 곽정민은 누구일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걱정으로 인해 도전조차 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자신감은 10%에 멈춰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능력 되게 똑똑하고 일 되게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력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일은 조금 못해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막 썩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 10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얘기했죠. 50%는 자기가 준비된 실력이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워진다고. 그 50만을 믿고 도전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10%를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10%를 가진 사람은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채워나가거든요. 계속해서. 아,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고민하고 채워나가 실전에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PT를 여러 번 하고 여러 번의 성공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할 때마다 내가 가진 거는 실력이 10%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많은 심사자들 앞에서 나를 PR하고 우리 회사를 이제 알리는 작업을 하면서 내 실력이 쌓여갔던 거예요. 김미경 선생님도 그랬대요. 처음에 피아노 강사였던 사람이 얼마나 강사로서 잘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됐대요. 안 돼서 프로처럼 따라내고 흉내만 냈던 거예요.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색깔이 드러나고 자기만의 강의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나만의 색깔이 받쳐질 거예요. 저는 삶에서 우리 신랑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부모들과 엄마들 지난 방송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고민거리는 나랑 자식 문제만 해결이 되면 90%가 해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90%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걱정으로 인해서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자신감 10%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한번 실천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인생 초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세상과 거래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 자신감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인생 선배이자 엄마의 의무이고 숙제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나만큼 안 살아봤잖아요. 이제 겨우 8년, 6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 초보인 아이들에게 세상과 거래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 자신감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인생 선배로서의 의무이자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 세상과 거래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 자신감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신감? 그럼 자신감은 뭘까요? 자신감. 네. 자신감은 전적으로 몸의 언어이다. 자신감은 전적으로 몸의 언어이다. 자신감은 전적으로 몸의 언어이다. 왜 몸의 언어지? 왜 이렇게 정의 내렸을까? 자, 답이 나와 있어요.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육체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다. 나 해보겠어. 그래, 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먹는 순간 내 육체를 막 실전으로 가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얻는 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마음이 나는 역시 믿을만해. 너 참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모든 공식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해보고 부딪혀보고 나 해보겠어.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내 육체를 움직여서 도전하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게 쌓여갈 때 자신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늘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어제는 우와 나 구독자 수 20명 넘었어요. 신랑한테 자랑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저도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책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뭔가를 남겨야 되고 책의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방송으로 찍어보는 거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명받은 부분들은 엄마를 키우는 누군가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것처럼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육체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 믿을만해, 나 역시 잘해 라는 속삭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언어인 거예요. 자신감은 몸의 언어이다. 자신감은 몸의 언어이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은 몸의 언어이다. 왜냐하면요,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은 악기를 다루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요, 몸의 언어거든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도도 받고 레슨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경지에 오르려면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무한하게 해봐서 그게 내 몸에 익어서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그렇죠. 자전거 어릴 때 배웠다고 해서 까먹으세요? 안 까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어느 정도 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까먹나요?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 발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춤을 좀 췄어. 그렇다고 까먹나요? 물론 안무나 이런 것들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흐름이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자신감이라는 것은 몸의 언어이다. 결국 자신감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 언어인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 외친다고 없는 자신감이 결코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들에게 10%의 자신감만 있어도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준다. 10%의 자신감만 있어도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준다. 물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의 실패에 좋은 경험했다, 이만하면 대성공이다 라고 말해주는 의연함과 비록 실패했더라도 아이의 자신감이 1% 정도 성장한 것을 알아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성숙함이다. 10%의 자신감만 있어도 한번 해보고요. 아이들이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줄넘기를 되게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급수 10급, 9급, 7급 막 이렇게 다 내려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한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한번 성공했을 때 저는 무슨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아이랑 부둥켜 안고 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반응, 아이에게 너 정말 좋은 경험했어, 바로 그거야. 다른 애들한테는 되게 사소한 거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1%라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아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발견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적되면 아이들의 자신감 근력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아이들의 근력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내용들이 지금 뒤에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방송을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